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상! 안녕하세요, 정명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방주영 팀장님, 민정혜 대표님, 심은서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미래스텝 여기 오늘 세 분 혹시 소개팅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있죠. 네. 몇 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발꺼내요? 아, 셀 수 없이? 농담이고요. 20번 이상. 우리 심프로님께서는? 20번 다운입니다. 네. 20번 아래.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분은 그러면 사전 정보를 좀 파악해서 가는 편이세요? 소개팅할 때 아니면은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저 어릴 가시는 편이신지? 때는 네. 그냥 갔어요. 그런 자연스러움을 좀 더 추구하고 찾고 싶어서. 싶어서. 네. 근데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으니까 사전에 어떠한 정보가 전혀 없이 가는 게 실례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제가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예의상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네네.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소개팅 기억도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고 알고 갔어요? 모르고 그럼 갔어요? 알고는 갔죠. 어떤 분인지 최소한 뭐 이름. 하시는 분인지 그렇죠. 이름 정도는 알고 가고 네. 하다 보면 전공은 뭔지 뭐 이런 건 좀 물어보고 네. 갔었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내냐면은 그 회사 생활이 연애에 많이 비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른아 면접은 그러면 소개팅에서 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네. 서류 면접을 통과하려면 필요한 이것 이번 주 주제 일단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한효주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마철에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 분석을 할 때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자소서 쓸 때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쓰잖아요.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될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기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업의 역사나 요즘 주력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일단 제가 그 기업에 뽑히고 싶은 거니까 그 기업의 인재상 같은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먼저 알아야 제가 거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소서도 작성을 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보통 얻으세요? 어떤 정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자소서에 써야 되는 뭐 인재상이나 그런 거는 그 기업 홈페이지가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실은요. 근데 홈페이지 저도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중소기업도 그렇고 가보면 너무 그냥 추상적이야. 밝아. 뭐 희망과 미래를 추구하는 기업. 뭐 이렇게 되는 게 좀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예. 미술 작품 같은 거 보면 사실 공부 안 한 사람은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 생활하고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사실 그 톤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게 우리 회사를 되게 상징하는 것들로 다 다시 채워놓거든요. 홈페이지만 봐서는 아마 해석은 좀 힘드실 것 같고 차라리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선후배든 그 주변 분들한테 해서 왜 홈페이지 이렇게 했는지 좀 여쭤보다 보면 그 회사 분위기가 오히려 이래서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었구나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네.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분들이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는 도전적이고 뭐 혁신적이고 뭐 창조적인 사람을 좋아해 라고 하면 내가 그 도전적이라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일을 해봤으면 도전적이다 아니면 나 뭐 새로운 거 한번 해봤으면 창조적이다 하시는데 사실 회사에서 말하는 건 그렇게 직관적인 단어를 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인재상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꼭 써야지 이렇게보다는 이 회사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냥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만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상을 다 보고 와서 인재상에 대한 얘기를 꼭 면접 때 하시더라고요. 면접 때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인재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답변들이 보면 다 홈페이지에서 얻어온 정보들이거든요. 되게 참신성이 되게 떨어지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진짜로 그 회사들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이 직무. 근데 하필 그 일을 우리 회사에서 정말 하고 싶어? 이게 궁금한데 거기서 사실 또 변별력이 오히려 더 나오거든요.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고민을 하고 왔네. 일을 할 때도 내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남들 얘기 듣고 인터넷 서칭한 것만 갖고 그 얘기를 말씀할 수 조사한 수로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과 조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분석을 해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서 그 분석이 아닌 조사를 되게 많이 해오시는데 사실은 분석이라 함은 그 조사를 해왔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거를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좀 혼돈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그 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 이미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특정 직무에 해당되는 그런 구체적인 능력치나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건지. 사실 인재상이라는 부분은 인적성 검사, 특히 인성 검사나 적성 검사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와 맞냐 다르냐를 보거든요. 사실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되고 이 일을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어 이게 제일 궁금하다 보니까 사실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직무 역량이라는 걸 그래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대수 더 들어가면 신입사원인데 나는 일한 경력이 없어 학생인데 나한테 직무 역량이 어딨어 나는 일을 안 했는데 사실 그걸 기업 인사 담당자건 아니면 면접을 보신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학생으로서 경험한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 그게 내가 조사를 하든 재무 쪽에 있으면 내가 재무적으로 이 정도까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증거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싶은 건데 인재상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증거를 사실 클리어하게 되지도 못하고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추상적이 되죠. 네, 추상적이 될 확률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한 얘기를 내가 왜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그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게 사실은 통과할 확률이 높죠. 그 직무가 영업직일 경우 원하는 인재상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그런 뭐 피플 매니지먼트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중요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해요. 반면에 재무 쪽에서는 숫자에 좀 더 예리하고 그렇죠. 예, 뭐 정확하고. 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원하는 그 부서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전체 이 회사가 바라보는 큰 인재상보다는 그 직무에 맞는 인재상에 그 포커스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상이 직무마다 가중치가 달라요. 그 인적성 검사 자체가. 네네. 어느 직무에서는 말씀하신 숫자적인 게 더 중요하고 어느 직무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가중치가 달려서 내가 그래서 어느 걸 정하고 그걸 봤을 때 우리 이 회사는 인재상에 뭐 5가지 키워드가 있으면 이게 동일하게 20%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다 가지려다 보니까 오히려 니도 저도 안 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박준희님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지금 선두를 달리고 계십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아닙니다. 손에 땀이 나네요. 아닙니다. 너무 그 중요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기업이 뭐 해나갔던 행보라던가 아니면은 그 기업 이념 막 이런 것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이 기업은 뭐 사회 봉사나 이런 쪽을 중시하는 쪽이구나 아니면 이 기업은 조금 더 혁신 쪽을 바라는 쪽이구나 뭐 이런 걸 좀 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먼저 봤던 게 CEO 인사말 그리고 뭐 창업주의 어떤 비전에 관련된 스토리나 책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이 회사 오기 전에 지원했던 기업 중에 미래에셋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증권회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님이 또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돈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 창업주가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원하는 가치가 뭔지 정말 여기서 수익을 뭐 남겨서 뭐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CEO 인사말은 창업주랑 CEO는 다르잖아요. 그 CEO는 올해 목표,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만 보면은 어느 정도 스토리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연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도에 언제 뭘 창업했고, 언제 무슨 사업을 년도에 넓혔고. 개시를 했고 넓혔고 어떻게 됐고 해외 진출 언제 했고. 네. 근데 그걸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성장한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할인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 연역을 보면 M&A가 엄청 많아요. M&A, 인수합병. 네.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인수를 하면서 커왔거든요. 지금 기업이 거의 매출이 5조까지 STX 페노션, 닭을 팔아요. 근데 닭은 포션이 얼마 안 돼요. 닭보다는 NS 홈쇼핑, STX 페노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장을 하고 진취적인 기업임을 알 수 있고, 뭐 어떤 기업들은 뭐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M&A를 안 하죠. 그냥 그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시켰어요. 이런 데는 좀 더 보수적인 인재와 좀 더 본인이 본연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인재, 안정적인 인재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이런 두 가지 포인트. 거의 뭐 프로십니다. 예, 이거 네, 10%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가성비 좋습니다, 오늘 신부님. 예, 예. 취업한 친구는 그 회사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봤다 하더라고요. 자신도 뭐 회사가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지, 어떤 제품을 내놓았는지 그런 것들 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가도 중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주가도 봐야 됩니까?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떤 현재 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주가를 이뤄내게 하는 그 숫자가 그 수많은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구매, 영업, 제조, 생산, 사실 그 부서들이 또 하고 있는 그 미션들, 이런 것들이 다 혼합해서 주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 봐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주가가 왜 만들어지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깊게 파보는 훈련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차별화되고 정말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이트 주식 갤러리 뭐 그런 네. 사이트 같은데 이제 막 후기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혹시 보나요? 저도 그런 거 보거든요. 그 왜냐면 제야의 고수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회사에서 분석하는 내용을 앞서 분석을 하고 그분들의 인사이트가 상당히 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 주변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봐도 네. 정말 누구보다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데 질문들이 날카롭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다 보는구나. 그 취준생 때는 알지 못했는데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기업 분석이 이게 중요했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지금 합격한 회사가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 생각하면은 제가 증권사들 쪽으로 많이 취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거의 뭐 한 5개 중에 한 개만 붙고 최종이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지 생각해보면 네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직무가 너무 명확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근데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뭘 중요시 생각하고 좀 비즈니스적으로 진짜 어떤 걸 준비해가지고 돈을 실제로 어떻게 벌 것인지.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네네. 사람을 뽑는 이유는 정말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건데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있으니까 이 회사를 가다 도구고 내가 이 신양명 이루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M&A 전문가가 뭔가 되고 싶다, 이왕이면. 그래서 그 직무를 막 파다 보니까 그 다들 뭐 사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M&A로 성장한다. 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M&A 약해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강하지. 그렇죠. 우리는 신사업으로 M&A야. 근데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M&A를 준비하는 거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고 그거는 막 10년, 20년 뒤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최대면에 가서 뭐 어떤 포부가 뭐야. 저는 M&A 전문가로 이 회사에 뭐 계속 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M&A 사실은 준비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요식행위였던 거죠. 야망이 좀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사실은 진짜 M&A 하고 싶었지만 실제 이 현장 전문가들 실제 그분들 더 많이 만나가지고 진짜 사업을 어떤 거를 추진하고 싶어하고 지금 사람 뽑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그 루트 커즈를 알았다면 그렇게 막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주장창 막 포부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직무를 얘기하고 그 직무를 하필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어? 이게 궁금한데 보통 얘기하는 게 직무까지 정하고 가는 분들이 내 얘기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일할 거는 팀으로서 조직 안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직무까지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 일을 이 회사에서 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회사에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왜 서로가 좋아? 이걸 설명을 풀어주는 게 내가 왜 이 회사에서
하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실질적으로. 특히 임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네네. 훌륭한 거 알겠는데 임원 면접까지 왔으니까 누굴 뽑아도 우리 이상하지 않아. 네. 근데 그 중에서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걸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프로님이 딱 그 경험을 네. 하신 거죠. 그때 방진애를 만났어야 되는데. 저 그때 임원이었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기업 지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커뮤니티 뭐 이런 데에서도 정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취업 카페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보거나 카페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는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되게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사실 합격자라고 올렸지만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 뭐 자기가 합격자라고 어디 누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많이 찾아보고 제가 알아서 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취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실 그 카더라 통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양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그 커뮤니티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아예 기업 폴더 방들도 있고 뭐 현직자 방도 있고. 현직자 방.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커뮤니티들에 특히나 그렇게 대기업 특히나 이렇게 기업 방이 있는 데면 인사 담당자들도 들어갑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이디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보다 보면 너무 안 맞는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좀 답답했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이걸 보고 이걸 믿겠구나. 뭐 여기는 이렇다더라, 여기는 이렇다더라. 뭐 예를 들면 어떤 옷을 입고 오면 떨어진다더라, 여기는 학점을 본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조금 냉정한 말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경험하시면서 내가 아직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다더라를 좀 많이 올리시거나 주변에서 이랬대를 올리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한 80%는 솔직히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20%만 믿어라. 네, 왜냐하면 참고로 아 그런가 하고 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직자 한두 분만 찾아봐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네. 본인이 좀 발로 뛰어야지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아닐 수가 더 높다. 그러니까요.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갑자기 또 생각나는 네네. 스토리가 있는데 네.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아니,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면접에. 근데 떨어진 게 너무 억울해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거짓 정보를 막 올린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인사팀에서도 그거를 그 리서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짓 정보를 올린 사람을 IP 조사를 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사실 대단. 그렇게 해야 돼. 솔직히. 왜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거 푸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보니까. 네, 근데 취준생들은 솔직히 새싹인데 말 그대로 초입 신입인데 그런 좀 네트워크 이런 게 좀 없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찾으면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면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내가 받는 지도 교수님도 있고 선배님이라든가 실제로 회사에 취업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학교 후배가 교수님 통해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화장품 쪽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럼 괜찮은데 점심시간에 그럼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뭐 어떤 얘기가 궁금하니 미리 메일로 좀 질문을 적어서 보내보렴. 하면 이제 학생들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걸 좀 써가지고 메일을 주고 이걸 고민해보고 와. 그리고 내가 다시 마케터는 아니까 그럼 마케터 내가 물어봐줄게. 이런 식으로 몇 명을 거치다 보면 그 친구가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 간접 경험 갖고 내가 이런 것까지 했어요 하는 열정까지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만나보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기업에 관심 있어요 라는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인사팀에 있을 때 네. 이런 전화 받은 적 있었거든요. 정말 이제 지방대 학생이었는데 인사팀에 콜드콜을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이런 직무로 너무 가고 싶은데 혹시 제가 이 학교 그 기업 안에 이 학교의 출신 선배를 좀 만날 수 있겠냐, 연결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전화 진짜 받은 적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연결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해주지는 않죠. 해주지는 못해요. 못하죠. 개인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를 아, 안타깝다. 공개하지는 못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 취업센터에 그 선배에 대한 그 명부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뭐 취업 준비생 친구들이 만약에 뭐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석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링으로 그 기업을 쳐본 다음에 그게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면은
밑에 1페이지부터 뭐 10페이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뒤져보라고 해요. 다 보고 안에 들어가면 가끔씩 외국에서 이 기업을 분석한 자료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 뷰가 아니라 외국에서 바라보는 그 회사에 대한 뷰부터 네네. 거기는 뭐 PDF 자료나 첨부 자료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한번 뒤져보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 회사가 지금 뭐 어떤 회사인지. 뭐 그래서 정말 저는 보도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트 공시 자료라든지 일단 가용 가능한 내가 취합할 수 있는 1차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의 문제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네. 그러면 소규모 기업은 어떻게 해요? 중견기업이나 그런 데는 공시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자료도 없어요. 상장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상장 주식을 취급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비상장 주식을 취급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네. 비상장 거래하는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채권 평가를 하는 나이스 뭐 평가라든지 이런 채권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이 진짜 들어가고 싶으면은 다 찾아보면은 제가 봐도 찾아보면 하나는 중요한 정보 나오거든. 자기가 가고 싶으면 자기가 조사를 해야지. 제 생각에도 아까 계속 이 커뮤니티도 그렇고 지금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냐면요. 네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알기 너무 잡기 쉬운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가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내 무기가 정말 우리 게임하면 레벨 1에서 주어지는 단검 하나 들고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쟁도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남이 모르는 정보, 남과 다른 그리고 내 생각을 얹으면 정말 이건 누가 나만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들고서 그쵸. 전쟁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나를 차별할 것이냐, 나를 어떻게 면접이나 이력서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할 것이냐, 네네. 그래서 내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것이냐. 아. 사실 이런 컨셉으로 잡고서 이 네네. 취업 준비를 해야지 남들과 똑같은 수준에 가면은 뭐야, 쟤 누구야? 아무도 기억을 못 해줘.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그걸 대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김 대리를 파견했습니다. 김 대리 나와주세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부 지부 지피지기 자 정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죠 저도 손자인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생각나게 그래 왜 그래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1승 1부 부지피부지기 매점 필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위태롭지 아니하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 안녕하세요 팔랑기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한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손자병법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기업을 알면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 볼게요. 가시죠. 네, 들어오세요. 완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김한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배. 야, 악수도 또 힘차게 하시네요. 예, 다른 게 어떻게 아니라, 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저 기업 분석 좀 한번 배워보러 왔거든요. 기업 분석이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쪽에 앉아서 있으니까 약간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옆에서 네. 과외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좀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부담되긴 하는데, 네, 옆으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오시죠. 네. 옆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업 분석을 수업을 듣기 전에 네. 먼저 믿어도 될 만한지 스펙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자신 있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스펙이요? 네. 뭐 대기업에서 네. 뭐 한 10년 좀 넘게 계속 인사 담당으로 있었고요. 네, 자세한 걸 말하면 또 제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거는 좀 비밀로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외국계 기업에서 또 있어요. 외국계 기업에서도 지금 인사 담당자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우기에는. 그리고 제가 네.
그 부장님 만나러 오기 전에 네. 그 미션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 저도 미션이요? 아직 이 봉투인데 미션 이제 하시는 거군요. 제가 도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내용은 모르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미션 기업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라. 회사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 좋은 회사죠.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네요. 좋은 회사네요. 근데 이게 기업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라. 네. 이게 저희 제작진 네. 대기업이에요. 여기도 대기업인데 저희 제작진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아, 저는 뭐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고 기업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할 줄 모르거든요. 잘 하시면 되죠. 역량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요거를 우리 부장님께서 네. 대리로 저보고 하라요. 조금 전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부장님께서 네. 다시 하니까 어색하네요. 네. 한번 좀 대신 좀 이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어떨까? 정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뭐 저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떠올랐어요. 대신 해드립니다. 김 대리가 아니라 김 부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네, 참 이게 부담이 되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